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밤 주잘백에서는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 또 주요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해 다뤄주실 김본앤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 이번 한 주의 가장 주요 이슈들 내용들을 한번 좀 짚어봤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실적 시즌으로 좀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일단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진입하는 시기에서 25년도 정말 굉장히 좀 힘든 첫 구간을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5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월 초부터 해서 굉장히 좀 다사다난한 움직임들, 내용들 자체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24년도를 보낸 시점과 새로운 시작을 지금 좀 여는 만큼 올 초, 연초부터 해서 일단 좀 준비를 차곡차곡 잘 쌓아 나가야 연말에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우리가 준비한 내용들 한번 좀 지켜보시면서 여기에서 좋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칼리 전문가님과 이번 주 주요 이슈 자세하게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전문가님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나도 투자 전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인식하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하단의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널에 히든톤 신망이라고 검색해서 방송에 나왔던 히든 종목과 또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정다영 캐스터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물가지표 골디락스 가능성 나오나입니다. 12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인 0.3%를 밑돌았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요. 근원 PPI 역시 0.1% 상승에 그치며 시장 기대를 하회했습니다. 한편 12월 CPI는 헤드라인 수치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2% 상승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특히 근원 CPI는 4개월간 0.3%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이번 처음으로 둔화했습니다. 휘발유와 에너지 가격 상승이 헤드라인 CPI의 상승 주요 요인이었으며 주거비 역시 물가 상승 압력을 유지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관리와 통신, 알코올 음료 등 일부 항목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CPI 결과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로 평가되면서 이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4분기 실적 시즌 호기로운 스타트를 끄는 금융주들입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4분기 EPS가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순 매출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38억 7천만 달러, 순이익은 무려 105% 증가한 41억 1천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5년간의 전략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JP모건 체이스도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437억 달러, 순이익은 50% 급증한 1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비이자 수익은 29% 증가한 반면 비용은 7% 감소하면서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웰스파고는 구조조정 효과로 4분기 EPS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순이익은 51억 달러로 47%로 증가했으며 올해 24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티그룹은 4분기 매출과 EPS 모두 시장 기대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투자은행과 시장 부문 매출이 각각 35%와 36% 급증하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미국 대형은행들은 구조조정과 시장 상황을 활용해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만 팔아 130조 원 TSMC 실적 발표입니다. TSMC는 지난해 약 130조 원의 매출과 58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첨단 3나노 공정 매출 비중이 18%로 전년 대비 3배로 늘어나면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를 독식한 결과입니다. TSMC 회장은 AI 가속기와 고성능 컴퓨팅이 앞으로 이 실적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SMC는 올해 미국 애리조나에 새로 지어진 첨단 반도체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이 애플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3, 4나노칩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TSMC의 매출의 75%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 이 미국은 TSMC의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은 이 TSMC와 대만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는 칩스법 보조금 대신 이 해외 생산의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 반도체 공급망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만 정부는 TSMC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시행해온 이 실리콘 방패 정책을 철회하고 이 첨단 공정의 해외 이전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만의 이 같은 전략 변화는 2028년으로 예정된 이 TSMC의 2나노 공정 미국 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은 기술 안보보다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국에서 설 자리 애플, 중국에서 설 자리 일나 점유율 2위도 아니고 3위입니다. 애플 아이폰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잃고 이 비보와 화웨이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의 중국 출하량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반면 이 중국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4%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이 AI 경쟁에서 뒤처진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애플은 자체 AI 모델을 아이폰 16에 탑재했지만 이 중국 당국의 규제로 해당 기능을 중국 내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은 자국 규제에 맞춘 AI 기능을 강화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애플의 중국 시장 매출은 지난해 4분기 25% 감소했으며 전 세계 출하량도 2% 줄어드는 등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애플의 AI 혁신과 중국 규제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상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였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면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에서는 P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보였고요. 또 반대로 CPI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기는 했지만 근원 CPI가 4개월간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처음으로 둔화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우리 금리 정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이번 한 주간에 일단은 우리가 또 이 지표 발표에 따른 결과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물가 지표의 영향도나 얘기하셨던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간 브리핑을 좀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M7이 좀 많이 엇갈렸었던 한 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애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4%, 6%대 큰 하락폭을 한 주간 좀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뭐 여기서 M7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좀 버텼었던 거는 그나마 테슬라였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자, 그 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지수를 좀 끌고 갔었던 최근의 움직임들 가장 대장 종목이었던 이 매그니피션트 7 종목들의 약세를 보여줬었던 한 주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좀 보셨을 때 지금 에너지라든지 베이스 머터리얼이라든지 이제 파이낸셜 쪽 섹터에서 지금 녹색불을 크게 켜면서 강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던 한 주였다. 오히려 다른 쪽에서의 이제 반등 흐름이나 내용 자체가 좀 강력했었던 한 주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에너지에서 4%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베이스 머터리얼에서 3.4%, 유틸리티에서 3%대 이제 섹터 전반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되려 지금 일단은 컨슈머 디펜시브 뭐 제외한다라고 하면 지금 테크놀로지 이쪽에서 이제 좀 강한 하락폭, 낙폭을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이제 뭐 에너지나 뭐 파이낸셜, 베이스 머터리얼 이쪽 내용 자체는 워낙 좀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는 좀 강하다 보니까 뒤이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여기가 좀 올랐는지에 대한 내용들 자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일단은 질문의 가장 좀 원인이었던 지금 내용이었던 PPI, CPI에 대한 내용 자체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전월 대비 0.2%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헤드라인 쪽 같은 경우 PPI 이제 상승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 저녁 시간대 라이브 방송 통해서 항상 지표 결과 때 일단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일단 좀 바라보고 있는데 PPI 때 의외였습니다. 최근에 원래 우리가 이제 주요 지표로 본다라고 하면 시장의 변동성을 가장 크게 가져가는 거는 CPI, 그다음에 PPI, 그다음에 이제 PC예요. 그럼 PC가 가장 중요한 지표지만서도 이 앞에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 얘네 두 지표가 먼저 발표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상치 평균치가 PC에서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어서 PC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 자체는 가장 중요하지만서도 시장의 변동성은 적다. 그런데 이제 PPI가 보통의 변동성 자체는 한 50포인트에서 나스닥 기준 100포인트 사이의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이번 내용 자체는 사실상 거의 15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추세상으로 일단 좀 바라봤었을 때 단기 등락폭 자체를 굉장히 좀 크게 보여줬었던 지표 발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헤드라인이 전월치가 0.4%였고요. 예상치 0.3%인데 그보다 낮게 나와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어 같은 경우는 전월치 0.1%였는데 시장 예상치가 0.3%죠.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를 가져가면서 데이터 자체가 예상치를 포함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좀 나와줬는데 오히려 지금 일단은 0.1% 오히려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는 결과값을 잘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3.5% 급등을 좀 보여줬었던 거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CPI로 넘어온다라고 하면 CPI는 더 대단했습니다. 화요일 날 PPI가 발표됐다라고 하면 수요일 날 CPI가 발표됐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라이브 방송 통해서 바라봤을 때 300% 넘는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지수 기준으로 풀이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장 전에 1.5% 이상의 급등의 변동성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이 데이터도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되려 일단은 전월치 0.3%인데 헤드라인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어 쪽을 좀 보는 건데 코어 쪽 자체는 0.3%였지만 예상치에 또 부합하는 0.2%로 나와줘서 사실상 0.1%의 변동성 수치인데 이만큼 크게 나와줬다라는 거. 오히려 이제 좀 포커스를 제일 크게 받았던 거는 PC 포함 종목의 상승세가 이제 좀 둔화되는 모습. 그러면 가장 중요한 PC에 대한 평균치나 내용 자체가 낮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이번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 지표에 대한 내용 자체는 굉장히 크게 긍정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물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좀 바라봤었을 때 뭐 지금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스닥 변동성을 한번 좀 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분봉 대비 일단 좀 살펴볼게요. 화요일 날 기준으로 발표됐었던 데이터고요. 여기 이제 수요일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분봉 내용 자체로 좀 보시면 딱 확연히 눈에 띌 텐데 지표 발표는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장중에 그 상승분을 다 토해냈어요. 다음날 기준으로 CPI 발표도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CPI 결과값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상승 보여주면서 얘는 오히려 버텨줬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대신에 목요일날 그 상승분에 대한 내용 자체 추가 추세를 지금 막는 움직임 자체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탄력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지금 좀 바라보기에는 아직 좀 조심스러운 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데이터 자체는 12월 기준으로 만들어진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를 봤었을 때 크루드오일 내용 자체를 조금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랑 우리가 이제 곡물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내용 자체가 이제 코어,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더 제외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슈퍼코어인데, 지금 현재 오일 자체를 보시면 제가 이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오일 자체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수렴 형태를 가져왔었어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수렴 형태를 크게 보여줬었고, 이 기간대를 언제부터냐라고 보면 24년도 이제 9월 달 기준으로 만들어졌었던 이러한 수렴 형태를 만들었었던 내용 자체에서 제가 우상향할 것이고, 여기서부터 원웨이 상승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방송마다, 팍스 방송마다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 벌써 이 내용을 가져간 지가 지금 일단은 한 달 반이 넘었는데, 지금 같은 급등 결과가 이제 와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데이터를 봤었을 때 이번 CPI든 PPI든 결론적으로 1월 달에 발표되는 이 데이터는요, 12월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12월 데이터 기준으로 보는데, 12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섹션으로 지금 딱 나눠서 지금 딱 바라보시면 여기 구간,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여기. 그럼 제가 이렇게 박스를 친 이 내용 자체로 일단 살펴보셨을 때, 사실상 평균값으로 지금 오일 가격을 살펴보셨을 때는 한 66에서 67달러 선이 12월 기준이에요. 이거마저도 급등을 3.5%를 보여줬다는데, 지금 1월달 기준으로 본다면 이렇게 추세를 지금 가져가고 있죠. 현재 평균값 자체는 73에서 74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천연가스도 급등을 보여줬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구리 가격마저도 최근에 어마무시한 급등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이런 내용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급등을 가져간다? 그럼 물가 자체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셨을 때 어떨까요? 무조건 긍정적일까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데이터는 잠깐 반짝 올라와 주는 정도, 데이터에 대한 내용 자체로 그래 하면서 환호를 보여줄 수 있는 수치지만, 앞에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 자체가 뭐였었냐면, 이 부분, 이번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러면 올해 금리 인하를 2번 하는데 혹시라도 3번이나 4번으로 연준이 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였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1월에 이제 나와주는 이 데이터가 2월 달에 발표가 됐었을 때 오히려 시장이 대폭락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지금의 반등이나 내용 자체는 일시적인 내용 자체, 어거지로 지금 일단 트럼프 취임과 맞춰서 너무 큰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막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데이터 내용 정도 해석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2월달 물가 지표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는 연준의 방향성이나 정책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내용 자체는 그냥 가볍게 조금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로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조금 일시적이고 1월과 2월의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4분기 실적에 들어왔는데요. 스타트를 우리 금융 관련주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골드만삭스는 전년 대비 매출 23% 증가를 보여줬고요. JP모건 체이스도 10%나 증가를 하는 등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같은 소식 저희가 좀 투자를 해보면 좋을 종목, 섹터 있을까요? 사실상 지금 스타트는 항상 금융주서부터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천천히 나아가다가 이제 기술주, 그리고 이제 대형 우리가 M7 종목들이 이제 좀 몰려서 실적을 보통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좀 나와져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골드만삭스는 알고 있고, JP모건 이런 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웰스파고라든지 블랙록, 시티그룹 이런 그룹들은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얘네 주가가 지금 어떤지를 아마 보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금융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상 지속적인 상승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가기보다는 얘네가 이제 주가나 내용 자체가 좀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가 많이 작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단기 변동성 큰 종목들을 선호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대장 종목들인 M7 위주로 아마 미국 주식을 좀 보셨을 거예요. 혹은 ETF 투자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좀 간단하게 좀 보시면 얘네가 지금 어떤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좀 볼게요. 일단 JP모건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좀 주가가 최근에 계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얼만큼 좋냐면 지금 추세를 한번 좀 보세요. 금융주들이 이렇게까지 올랐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실상 우리가 금리 인상에 따른 내용 자체로 사실 금융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이때는 다 조정을 받았었죠. 지수 전반적인 조정을 받아갔었던 금리 인상 시기. 그러고 나서 여기를 딛고 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려 몇 배가 올랐나요? 250%가 올랐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100이니까. 그렇죠? 2.5배 수준까지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요. 얘네 지금 현재 추세나 내용 자체가 채널 라인대를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기준으로 다 잡더라도 깨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상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일단 뭐 JP모건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누구나가 다 알만한 기업인데 이 기업들 지금 현재 주가나 추세를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상승 탄력이나 내용 자체가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수혜나 내용 자체도 또 같이 받아볼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단 추세나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보셔도 지금 현재 구간대 10% 정도의 단발적인 내용 자체 상승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채널 라인대를 이쁘게 그려가면서 주가 흐름 자체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사실상 진입 그리고 손절, 익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급등락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분석 내용이나 해석 자체가 사실상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엑시트하는 자본들이 너무 커진다라고 하면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내 분석하다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장대 양음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타격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러기는 쉽지는 않고요. 사실상 지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단 채널 라인대 기준으로 230에서 240 초반 정도 이 구간대를 이탈한다 내용 자체에서 명확한 손절 근거가 되고 상단 구간대까지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가장 좀 쉬운 투자 방식 중에 원리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대응도 나쁘지 않고 JP모건에 대한 지금 25년도 기대감 내용들 자체까지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자 뭐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 한번 좀 25년도 기분 좋게 스타트를 한번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미국 관련주들 현재 고점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 구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보면요. 대만 반도체 업체인 TSMC가 지난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AI 반도체 수주 호조를 보이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전반적으로 이 AI 관련주들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더 이제 주가에도 어느 정도 호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제는 좀 우리가 AI를 네. 사실 벌써 거의 한 2년 동안 외치고 있거든요. 이미. 외치고 있는데 그만큼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25년도가 시작했으니까 우리 한번 또 AI를 한번 또 살펴볼까 하시는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양자도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완전 대폭락이 나왔었잖아요. 한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AI에 대한 내용 자체가 조정을 받을 타이밍이다. 뭐 사실 더 올라갈 수는 있다지만서도 이거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100%라는 건 없으니까 우리 시장 방향성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100%는 없지만 지금 조심해야 될 때는 맞아요. 이미 고가권에 많이 올라왔고 이번 TSMC 실적이 좀 반증을 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프리마켓에서 TSMC 같은 경우는 5% 넘게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TSMC 주가를 한번 좀 같이 보면서 일단 나머지 비교에 대한 내용들 자체를 한번 좀 같이 바라볼게요. 자, 일단 TSMC 같은 경우는 어제 프리장 기준 5%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거기에 따라서 갭을 띄워줬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었는데
보였는데 결국엔 이제 뭐 장마감 같은 경우는 이제 3.8%대 마감 보여주면서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지켜줬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실적이나 내용 자체를 잘 살펴보신 분들은 지금 현재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금 AI 관련 내용 자체, 우리가 AI 그리고 반도체 이렇게 좀 대장으로 꼽을 만한 내는 지금 딱 하나죠. 엔비디아.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대장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면 나머지들 어떻게 보면 군사, 병사들이 우르르 따라오면서 전화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왔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AI랑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내용 자체에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장격인 이런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섹터 전체가 계속적으로 움직여줬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됐든 반도체 일부, AI 일부 됐든 계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줬었는데 사실상 TSMC는 받쳐줬었는데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엔비디아가 그대로 사실상 어제자 조정이 나와줬던 게 약간 물음표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같이 올라와 줄 만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실적들보다는 확실히 이제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2월 26일 날 발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타트를 끊으면 다다음 주 내용 자체에서 이제 기술주 내용들 이제 슬슬 발표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러면 얘는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가 지금부터도 이제 한 달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발표되는 나머지 이런 기업들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의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뭐 시총 자체가 굉장히 작은 AI 신생 기업, 스타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좋다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를 영향을 끼칠 만한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AMD, 뭐 그리고 이제 퀄컴, 브로드컴, ASML 그리고 TSMC 뭐 이러한 대표적인 그래도 우리가 대장격인 종목들의 변동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다시금 주춤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반등을 이끌 수 있는 트리거가 되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계속적으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어떠한 어닝 서프라이즈나 내용 자체 제외하고 그런 다른 이슈들과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엔비디아가 이제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TSMC 실적 발표로 인해서 지금 일단 변동성이 없다. 나머지 종목들 특히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금 AI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다.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굉장히 크게 나와줄 1월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비중 확대에 대한 내용 자체보다는 지금은 무조건 축소고요. 타이밍 보고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밀어 넣어도 전혀 늦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잘 지켜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연이다라는 거 막연히 그래도 오르겠지 뭐 내용 자체 살펴보겠지 하면서 당했던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연히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구간대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겠다.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관련주들 앞으로는 조금 조정을 받은 타이밍이라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우리 칼리 전문가님 계속해서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계신데요. 저희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질문 봐볼게요. 네, 애플이 AI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면서 중국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는 주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애플 관련주 어떻게 보실까요? 자, 애플의 지금 현재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요. 네. 사실상 이제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어제자 시장에서 확실하게 반영이 되면서 8월 이후에 이제 가장 큰 낙폭의 4% 하락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내용 자체는 아나운서님, 뭐 하루아침에 나왔을까요? 뭐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일단 왕자 자리를 내주고 구료까지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3위 자리까지 내줬는데 이게 뭐 오늘만 갑자기 출하량이 뭐 떨어지고 판매량이 급락해서 오늘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겠죠. 네. 단기별로 쌓이는 거잖아요. 이런 매출이나 순위 변동성 자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적어도 데이터 자체는 몇 달, 그리고 뭐 반년, 뭐 이렇게 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는 건데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만 알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이미 계속 시그널은 보냈었고 이 내용 자체는 계속적으로 나와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장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애플은 왜 달려가나.
최근에 이제 상승 랠리를 펼쳤고 M7들 위주로 올랐기 때문에 다시금 신고점을 썼고 연말에 산타 랠리를 계속적으로 좀 가져갔었던 부분들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애플 너는 왜 갔냐? 저는 이게 계속적으로 저 역시도 물음표였어요.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옆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 상승이나 내용폭 자체는 그래 많이 올리긴 했어도 이해는 돼. 그만큼 도박수를 뒀잖아 일론 머스크도 생각하면서 보는데 애플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좀 물음표죠. 어떻게 보면 제 기준으로 좀 얘기 드린다라고 했었을 때 중국에서 이렇게까지 뺏기는 것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었던 이슈 중에 하나고요. 애플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큰 아픈 손가락인데 이번에 조금 더 크게 이슈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일단 4분기 애플 출하량 자체가 전년 대비 25%나 감소 흐름 자체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비전 프로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이게 사실 기대감만 많이 가져왔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나 내용 자체도 너무 비쌌고요. 비싼 측면 대비 기준으로 안에서 쓸만한 소프트웨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킬링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거마저도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 흐름 자체를 보시더라도 여기에 대한 좀 비중 확대 가져갔었을 때 어마무시한 낙폭을 보여줬다라는 거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애플이 그래도 269점에서부터 230대까지 그래도 나름 강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상승이 왜 올랐나? 저는 이게 조금 사실상 좀 물음표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올라와준 결과에서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상 더 크게 혼나야 된다.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발적으로는 220 그리고 최대 지금 살펴본다라고 하면 202탈까지도 지금 현재 지금 추세 자체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애플 내용 자체는 200부터 내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모아가겠다. 내년, 내후년을 좀 바라보면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200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일단은 분할 투자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낙폭 자체는 지금부터 10%에서 20%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의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하방 압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게 투자를 해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접근을 아직 못하셨거나 아니면 해외 주식에 입문은 했는데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교육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해외 주식 기초교육 5분 완성인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를 들고 오셨는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자 준비한 내용 자체 교육은요. 미국의 4대 지수, 왜냐면 우리가 이 전 시간에 ETF에 대한 내용 자체, ETF랑 ETN에 대한 차이점 기본적인 교육 자체를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럼 ETF나 ETN에 대한 투자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묶음 주식 자체를 내가 값싼 가격에 원하는 가격에 한 주를 사면서 투자 자체를 가져갈 수 있다. 하나의 종목의 리스크보다는 전체적인 섹터나 내용 자체 분산 투자를 좀 가져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ETF 투자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ETF에 많은 투자를 가져가는 종목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대표적인 내용 자체가 미국의 지수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4대 지수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알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나스닥은 우리가 기술주 중심의 이제 주식 시장의 이제 대표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이 되죠. 우리가 이제 종목들이 이제 상장이 되는데 3천여 개의 기업 중 선별된 종목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한 내용 자체,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100이라고 표현하는 이 지수는 여기에서 놓여져 있는 엄선된 상위 100 기업의 어떻게 보면 지수 추종을 하는 내용 자체,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이 지수,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기업 시총에 따른 지수 영향 차이는 존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 지수에 대한 변동성 내용 자체 제가 좀 설명드릴 때 M7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걔네에 대한 영향력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기술 트렌드랑 이제 뭐 트렌드 이런 부분들의 투자를 가져가는 지표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져가는 현재 시장에 대한 미래 기술적인 내용들 자체를 더 긍정적으로 삼으면서 오히려 상승폭을 더 크게 이끌어갈 수 있는 시기다,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나스닥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나 많아요. ETF를 정리를 드렸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금 ETF만 6개죠. 자, 대표적인 ETF입니다. 여기서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더 많은데 지금 먼저 사실상 우리가 대표적으로 QQQ 이게 뭐냐면 지수 추종 ETF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스닥 지수 자체가 1% 오르면 얘 역시도 1% 오르고 2% 오르면 2% 올라가는 결과값을 만들어지는 건데 사실상 지수 변동성은 하루에 3% 이상 변동성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내용 자체에서 계속 행보장세나 내용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좀 지친다. 나는 조금 더 소액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를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투자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2% 오른다라고 하면 나의 수익 자체는 4%, 반대로 손실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따른 티커 자체는 QLD. 그리고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3배 레버리지 여기까지.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3% 오르면 무려 9% 올라가는 결과값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이 딱 좋다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 TQQQ에 많은 투자를 가져가시는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좀 많이 어떻게 보면 선물 투자 제외로 해서 많이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반대로 인버스에 대한 투자도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하락할 것이다에 대한 내용 자체로 판단을 해봤을 때 PSQ, 나스닥 인버스고요. 그다음에 QID, 얘는 QLD 말고 지금 인버스 2배고 SQQQ 같은 경우는 3배예요. 근데 이제 3배 레버리지를 가져가는 결과값 자체는 좀 횡보장세나 내용 자체에서 수익 자체가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배 인버스나 지금 레버리지 그대로 추정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단발적으로 내가 단기 투자 기간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2달 사이 구간대로 좀 잡아두시고 투자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S&P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주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알만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존슨앤존슨, 테슬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유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산 어떻게 보면 물려줄 자산에서 자식들한테 이제 유언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자기 자산의 전체 100%라고 한다라고 하면 10%는 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 90%를 S&P 인덱스 그래서 ETF에다가 투자를 해라. 90% 자금 뭐 한 140조, 100조가 넘는 자금을 그렇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옛날부터 해서 지금 90대가 넘은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면서 느꼈었던 거 뭐로 가도 S&P에 투자를 해라. 물려도 S&P에 투자를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S&P 투자는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좀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탈락하고 좋은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시기상 지나면 하락장에 대한 일시적인 슛 구간 때만 지난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상향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증식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S&P에 대한 투자 ETF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 관계상 S&P 지금 ETF에 대한 내용 자체 각각의 레버리지 인버스에 대한 내용 자체는 여기 이렇게 정리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우 같은 경우도 미국 대표 30대 대기업 주가 에 대한 내용인데 뭐 알만한 내용 자체로 본다면 뭐 애플, 코카콜라 그리고 골드만삭스, 뭐 나이키 뭐 이런 기업들 자체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보잉, 유나이티드 헬스 자체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래된 기업들 전통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지금 일단은 인버스와 추종 레버리지 기업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렸고 사실상 러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시총 하위 기업들을 좀 가져가는 만큼 사실상 리스크는 좀 크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 조금 지금 현재 관망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에 대한 해외 주식 기초 교육 들어보고 왔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 계속해서 좋은 상승률 보여주고 계신데요.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자세한 투자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주 글로벌 증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정다영 캐스터입니다.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개막, 증시 턴어라운드 기점 될까입니다. 오는 20일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는 미국 빅테크들의 주요 인물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머스크는 선거 자금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저커버그와 베이조스 역시 취임식 기부와 정책 지원으로 공화당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던 성향에서 벗어나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에 주력하는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한편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뉴욕 채권 시장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CNN은 채권 시장이 트럼프의 재정 정책에 압력을 가하면서 채권 자경단과 대통령 간 충돌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 클린턴 정부 초기 시장의 저항으로 경기 부양책이 무산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트럼프도 채권 시장으로부터 존경을 얻지 못한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권 금리 상승은 주식 시장뿐 아니라 기업과 가게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트럼프가 약속한 생활비 절감에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내각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무장관 역시 스콧 베센트는 채권 시장과의 협력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서 채권 금리가 소폭 안정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관련한 전망은 칼리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도 참가하는 다보스 포럼 회의, 글로벌 증시 투자 나침판 될까입니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다보스 포럼은 올해로 55회를 맞아 이 지능화 시대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60개국 이상의 국가 수장과 이 세계적인 기업 리더들이 참석하면서 AI, 양자기술, 청정에너지 등을 논의하면서 전 세계의 경제와 사회적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고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지능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이 성장의 재발견, 기술 인재 투자, 에너지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취임 3일 뒤인 23일 이 다보스 포럼에서 온라인으로 연설할 예정인데요. 이 트럼프는 취임 일정과 포럼식 개막 일정이 겹치면서 이 국가 수장과 CEO들을 대상으로 원격 연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는 트럼프의 세 번째 다보스 포럼 참여로 이 글로벌 경제 협력에 대한 그의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가 맞이한 불확실성과 도전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장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기업 실적 시즌 본격 개막입니다. 20일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증시가 쉬어가면서 21일부터는 본격적인 실적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먼저 21일 화요일에는 넷플릭스와 포스트잇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3M, 또 트럼프 관련주로 한때 관심을 크게 받았던 디아로튼, 미국 항공기업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22일 수요일에는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P&G, 우리에게는 로션으로 대표되고 있는 존슨앤존슨을 더불어서 이 기술주에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나우 등이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3일 목요일에는 루이비통, 인튜이티브 서지컬, GE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 이 마지막 24일 금요일에는 글로벌 금융기업이지만 우리에게는 카드사로 알려져 있는 이 아메리칸 익스플렉스, 민간 발전 기업인 넥스트에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대표 기업들에 대한 주가 전략과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칼리 전문가님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다음 주에 있을 다보스 포럼 글로벌 행사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트럼프 2기를 맞이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2기를 맞이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첫 글로벌 무대 연설을 여기서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비록 화상 연설로 가져가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말말말 어떤 내용 자체가 나와주냐에 따라서 일단은 우리의 증시 내용 자체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되려 최근에 있었던 FOMC나 내용 자체 앞으로 좀 기대감들 자체가 여기서 방향성이나 내용 자체를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봐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트럼프 제외하고도 일단 뭐 전 세계 정재계 리더들이 모이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영향 큰 내용들 자체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데요. 사실상 일단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제 트럼프가 어떤 내용을 할지, 특히나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성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내용 자체를 너무 강하게 어필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생각했었던 우려나 내용 자체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전에는 사실상 뭐 이제 완전히 대통령이 되기 전의 신분에서 얘기 나오는 거마저도 우리가 이제 시장 글로벌에서 이제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를 가져갔는데 나 이제 대통령 됐어. 나 이제 마음대로 할 거야. 지금부터 내가 다시 한번 또 보여줄게. 우리 이제 미국의 우월주의나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관세 정책이나 내용 자체를 더 막을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내용 자체 글로벌 시장이나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주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시면 이 구간에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제가 이제 방에서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도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 교육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 아니라 나스닥과 S&P 500 지수 선물까지 다양한 상품의 상승과 하락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이 좀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기초 강의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을까요? 자, 제가 최근에 이제 기초적으로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앞에서는 제가 뭘 설명드렸냐면 추세선과 마디값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자 준비한 내용은 제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매일매일 가져가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사실상 정말 많이 쓰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거의 한 10년 이상 사용을 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인 볼린저 밴드에 대한 설명을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존 볼린저가 만든 밴드 이론인데 사실상 이전에 띠 이론이 존재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가져갔었던 지금 일단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은 21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표준 편차 2를 기초적으로 삼아서 밴드 상단과 하단에 대한 내용 자체를 가져가는 띠 이론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캔들이 가격 자체의 움직임이 이 볼린저 밴드가 형성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이 밴드폭 안에 존재할 확률. 캔들이 이탈하지 않고 이탈하는 결과값도 만들어져요. 이탈하지 않고 이 캔들 안에 존재할 확률 자체가 몇 프로가 되냐면 88%에서 94% 정도 됩니다. 그럼 이탈할 확률 자체는 6에서 12%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이게 분봉이 됐든 지금 현재 일봉이 됐든 주봉이 됐든 현재 지금 일단은 좀 바라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구간 안에 이 밴드 안에 존재할 확률이 큰 거고 이 이탈할 확률 자체가 10% 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얘가 아무리 떨어져도 아무리 올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장의 쇼크가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최근의 변동성이나 내용 자체 그리고 단발적으로 지금 현재 상승과 하락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지금 만들어줄 수 있는 고점,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 분봉도
허용이 되고요. 일봉상도 허용이 되기 때문에 밴드폭에 대한 내용 자체에 대한 지금 트레이딩을 가져가시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선물이 됐든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 자체 이론들 정말 간단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교육 자료나 내용 자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내용 자체는 나중에 제가 톡방에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 기초 교육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나도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의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이 함께 투자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하단의 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 채널 히든 통신망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주요 시황과 또 히든 종목 명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